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3년 예산 국회에서 의결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살펴보면 2020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639조 예산을 제출했는데요. 638조 7천억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3천억 정도 축소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르는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어르신, 장애인,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1조 7천억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 약자,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예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핵심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20가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 사회적 약자 4대 핵심 과제 자료를 보시면요. 대표적인 내용,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요.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대로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23%, 에너지 바우처 50%까지 인상되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34,000 가구 이상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도입, 장애수당 50% 인상, 콜택시 운영비 국고 지원,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14개소 신규 구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취약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도약 계좌를 신규로 도입합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54,000호, 전세보호 20만 가구, 구직 단념 청년 도약준비금을 신설하고요. 첨단 분야 직업훈련, 일경험도 확대합니다. 병보험금도 인상되고요. 노인,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또 부모급여 도입,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전담 의료기관 확충,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40만 원을 지원하겠다. 위기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대 핵심 과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전체적인 혜택을 핵심적으로 내놓은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각 부처별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핵심 과제 위주로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앞으로 정부 발표를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소득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해놓고도 탈락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지금까지 탈락했던 수급자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되면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의 재산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약 48,000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재산기준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나누어서 주거재산 한도액과 기본공제를 했는데요. 이것이 내년부터는 더 늘어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9,9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하고요. 주거재산 한도액은 1억 7,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8천만 원에 1억 5,100만 원, 광역시, 세종시를 포함해서요. 7,700만 원까지입니다. 재산 기본 공제를 해드리고 주거재산은 1억 4,600만 원, 그리고 그 외 기타 농어촌 같은 경우인데요. 5,300만 원까지 기본 공제, 여기에 주거재산은 1억 1,200만 원까지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재산 기준을 개선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탈락했지만 2023년부터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탈락했던 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부터 다시 신청하신다면 새롭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되었습니다. 보통 8월, 9월 인상폭을 결정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는 5.47% 인상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으신다면 최대 급여액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154만 원을 받으셨던 생계급여, 내년부터는 162만 원 4인 기준입니다. 이렇게 상향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도요. 이 내용 역시 생계급여에 맞게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54만 원 받던 긴급생계지원금 162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요. 에너지 바우처는 50% 수준까지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2만 7천 원 정도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18만 5천 원까지 에너지 바우처 인상된다 하는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잘 모르시겠다, 상담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입니다. 가구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의료비 기준이 연소득에서 15%를 초과했을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해당되었다면 이것을 10%까지 낮춥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를 조금 더 줄여서 초과 기준이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10%만 초과한다면 재난적 의료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재산도 지금까지는 5억 4천 이하였는데요. 이것을 7억까지 한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혜택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하반기부터 3% 지원임금 조기 인상되었다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내용도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3만 4천 가구 정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을 46%에서 47%로 완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중위소득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텐데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부모 한 달에 20만 원까지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넓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한부모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5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데요. 중위소득 60%에서 65%까지 기준을 낮췄습니다. 자, 다음은 장애인 분야입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신규 서비스가 도입되기 때문에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고요.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운영비를 최초로 국고에서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고요. 음압병상 구축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자, 다음은 청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약 청년인데요. 청년 306만 명 청년 도약계좌가 신규 도입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만기 5년의 청년 도약계좌인데요.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여기에 정부에서 최대 6%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장병 같은 경우에는 내가 75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전역할 때 129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54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것도 담겨져 있고요. 청년주택 5만 4천 호, 전세보호도 신규 지원해드립니다. 구직단념 도약준비금도 신설하는데요. 청년 도약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해드립니다. 여기에 첨단 분야 직업훈련, 일경험을 확대해드리고요. 병보험급도 인상합니다. 자, 노인, 아동, 청소년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인데요. 한 달에 32만 2천 원까지 인상해드리고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665만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4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최대 40만 원까지 차질 없이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만 0세에서 1살까지 영아 부모급여를 신규 도입합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데요. 만 0세부터 1살까지 아이가 있다면 70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에는 100만 원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만 0세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만 1살일 때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1월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취약가구 같은 경우에는 육아 필수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가구, 또 여기에다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6만 4천 원까지 지원받던 것을 한 달에 8만 원, 조제부유는 한 달에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희귀질환 아동 중위소득 120%에서 130%까지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나 전담 의료기관도 더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다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씩 지원해드리고요.
위기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을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달라지는 모습 한번 표로 살펴볼까요? 저소득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재산 기준. 자, 서울만 보자면 올해까지는 생계급여는 6,900만 원까지 공제했지만 9,900만 원까지, 의료급여는 5,4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었지만 모두 9,900만 원까지 늘려드렸고요.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 교육급여 교육활동비 지원 55만 4천 원에서 65만 4천 원,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 한부모 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40개소, 장애수당 4만 원에서 6만 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이동지원센터 정부 지원이 신규로 지원됩니다. 여기에 전담 음압병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취약청년,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는 306만 명 지원받을 수 있고요. 청년주택 공급 5만 4천 호, 청년도약 준비금 최대 300만 원, 첨단산업훈련, 병봉급까지 인상됩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분야, 노인 같은 경우 기초연금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 부모급여 월 30만 원에서 월 70만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 연평균 15만 원까지, 위기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 5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3년 확정된 예산, 그중에서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20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지원금 아마 오늘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 가지고는 부족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시고요.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 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바뀌는 모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어서 나에게 지원되는지는 본인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